안녕하십니까. 송국권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뒷담화 10월 8일 인사드립니다. 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이 됐고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죠. 자, 그래서 영장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재청구, 영장을 재청구하고 또는 또 일부는 불구속 기소한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수사 시즌 1은 마무리됩니다. 그 다음에 기소 단계에서 공소 유지하는 부분은 남아있죠. 자, 그런데 이 시즌 1, 시즌 1은 이재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많은 범죄 혐의 중에서 부정부패, 비리, 경제사범과 관련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개발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뭐 대장동, 백현동 뭐 다 그렇습니다. 위례신도시 그리고 성남FC 이런 것들 전부 다 대북송금도 일종의 쌍방울 김성태에게서 본인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정부패, 비리 이런 혐의들로 수사를 받아왔고 그 시즌 1 이재명 수사 시즌 1은 이제 그 마무리 단계입니다. 수사는 지금 재판이 남아 있고 물론 뭐 정자동 이런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혐의들이 있지만 뭐 법인카드 그리고 또 후원금 쪼개기 일단 그것은 나중에 또 수사를 할 부분이고 전체적인 이재명의 부정부패 관련 비리 수사는 마무리 단계인데 자 이제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또 잠시 또 오늘까지 연휴였죠. 내일까지 연휴죠. 연휴가 끝나면은 검찰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 시즌 2를 시작하는데 이 시즌 2는 시즌 1과 좀 성격이 다릅니다. 뭐냐면은 정치 사건입니다. 정치 사건. 가장 큰 것은 이 대선 공작,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에서 시작된 대선 공작 이 수사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건순일 전 대법관에 의한 재판 거래 의혹. 자,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이재명이 하나는 건순일 전 대법관 재판 거래 의혹은 그 거래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이 기사회생을 1차로 했었죠. 그때 최근에 뭐 영장 기각으로 2차 회생을 했고 그때 1차 기각을 했을 때 중간에 서서 브로커 역할을 비슷하게 한 사람이 바로 대장동의 김만배죠. 김만배. 그리고 지금 신앙님과 허위 인터뷰를 해서 이 지난번 대선 D-3일 그리고 D-한 2주 전에 가짜 보도 JTBC와 뉴스타파가 가짜 보도를 하도록 그 실행한 인물도 김만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정치사건, 지금부터 수사가 본격화될 정치사건 두 가지, 건순일, 그 다음에 대선 공작, 이 두 가지 의혹의 길목에 김만배가 있습니다. 김만배. 지금까지 그 수사를 벌여왔던 시즌 1, 이재명 수사 시즌 1에서 중간 길목에 있던 인물은 정진상이죠. 모든 성남FC, 백현동, 뭐 전부 다 대장동 다 정진상이 중간에 있었는데 길목에 있었는데 지금부터 진행될 수사의 길목에는 이 정진상 대신 김만배가 자리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같은 수사 지휘부에서 지휘를 합니다. 누구냐? 바로 강백신이죠. 강백신. 지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인데 자, 말씀드린 대로 건순일 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50억 클럽을 수사를 하면서 50억 클럽 그 수사 과정에 이 재판 거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재명을 기사 회생시킨 그 선거법 위반 대법원에서 무혐의 판결을 해준 덕분에 이재명이 기사 회생한 그 건순일 사건이 문재인 정부에서 뭐 허지부지 하다가 뭐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를 못한다 해서 경찰로 이첩을 시켰는데 경찰에서도 미적미적하고 있었죠. 그걸 최근에 검찰이 경찰로부터 다시 받아서 건순일 사건을 다시 받아서 배당을 했는데 그 배당을 한 것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그리고 반부패 수사 1부장은 강백신 부장검사입니다. 그런데 자 대선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와 관련해서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렸죠. 자, 특별수사팀을 꾸리는데 그 특별수사팀장도 바로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입니다. 그러니 반부패 수사 1부에서 특별수사팀에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 강백신 수사팀에서 이 두 가지 지금부터 정치 수사 시즌2 이재명의 범죄 혐의 수사 시즌2 이 정치 관련 수사 여기에 그 지휘 실무에서 지휘하는 인물은 강백신 부장검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곳 모두 김만배가 실행자입니다. 그래서 김만배를 거쳐서 이재명으로 가는 그 수사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면은 이재명과 김만배를 거쳐서 이재명으로 갔는데 이재명과 김만배는 여러 가지 두 사람이 얽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서로 깊은 사이가 아니라고 부인을 해왔습니다. 두 사람이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딱 하나 있죠. 김만배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할 때 2014년 이재명이 성남시장 재선되고 나서 김만배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그것은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부인하지 못하죠. 그래서 두 사람은 전부 다 그 인터뷰 기사 외에는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거짓말입니다. 일단 이재명은 뭐 국정감사나 이런 데 나왔어도 뭐 김만배에 대해서 김만배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뭐 과거에 뭐 김문기도 몰랐다고 하고 뭐 그런 그 이재명이니까 이 김만배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인터뷰 하자고 해서 전화가 와서 응한 뒤에 전화번호부에 김만배 이름을 기록한 게 전부다. 그 전에 그거 외에 만난 적이 없다. 자, 이렇게 딱 잡아댑니다. 김만배 역시도 나와 이재명은 특별한 관계는 아니고 예전에 한번 인터뷰차 만나봤다. 자, 인터뷰 한번 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인터뷰 기사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는 2014년 7월 28일 자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제목은 법률가에서 정치가로 정치하겠다 마음먹은 날짜도 기억. 그리고 인터뷰 한 사람은 법조팀장 김만배. 법조팀장이 갑자기 성남시장을 인터뷰를 하죠. 2014년에. 그리고 그 이후에 대장동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언론 보도에 났으니까 뭐 인터뷰 기사가 지금 홈페이지에도 있으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으니까는 그 인터뷰할 때 한번 만났다. 이재명도 그러고 김만배도 그러고 그렇게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이거 뭐 거짓말이 뻔하죠. 실제로 그 서울신문은 얼마 전에 단독 기사를 했는데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2013년 그러니까 2014년 7월 달에 인터뷰했는데 그 전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법조팀장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김만배가 주선을 해서 법조 기자들 팀장급 기자들 10 내지 20명과 같이 회식을 했다. 이재명과 같이 식사를 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기초단체장 시장과 기자들 법조팀장급 기자 10명 20명이 같이 식사를 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죠. 김만배가 특별히 마련한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인터뷰가 이루어졌는데 그거 인터뷰 외에는 또 본 적이 없다고 일단 잡아떼고 있는데 그때 그 증언을 한 사람에 의하면은 팀장급 기자들과 같이 만나서 이재명 시장이 우리 김만배 부장 잘 부탁한다 하고 그리고 또 김만배는 이재명에 대해서 훌륭한 정치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뭐 덕담을 나누고 자 그럼 다음에는 또 언제 만날까요 하고 약속도 잡았다. 그러니 그냥 한두 번 본 사이가 아니다. 거의 정례적으로 만나는 사이다. 이런 그 기사가 보도가 돼서 이 두 사람이 말하는 한 번 딱 인터뷰에서 만났다. 이것은 뭐 지금 거짓말로 거의 뭐 판명이 됐고 또 뭐 유동규 정언에 따르면은 김만배가 본인에게 그 초기 단계에 전화가 와서 대장동 사업 초기 단계에 전화 와서 너네 대장 그러니까 성남시장이죠. 유동규는 성남시 산하의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고 너네 대장과 통화했다 뭐 이렇게 자랑도 하더라. 자 그래서 두 사람은 뻔질나게 만나는 그런 사이인데 이 김만배와 이재명의 연결고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크게 하면 세 가지죠. 뭐 여러 가지 두 사람과 얽힌 일들이 많지만은 가장 큰 게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인허가권자는 이재명 그리고 거기서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거기서 엄청난 이익을 올린 사람은 김만배. 그러면 뭐 뻔하죠.
김만배와 두 사람이 어떤 이해 타산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인허가, 일종의 이재명이 지고 있던 인허가 건을 이용을 해서 김만배가 상당한 돈을 벌고 그 대가로 이재명에게 428억 대선자금 저수지를 만들어줬다. 그리고 또, 첩건, 이재명의 첩건 김용, 정진상에게 돈도 줬다. 뇌물도 주고 정치자금도 줬다. 자, 이런 공생관계, 악어와 악어새 관계. 이 관계가 대장동 특혜 과정에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부인해서 될 일이 아니죠. 이것은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이 인허가권자고 그 밑에 사업을 한 사람이 김만배인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428억 대가도 오가고 한 의혹이 있는데 서로 모른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 확인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순일 재판거래는 이재명이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사주를 하고 김만배가 실행을 한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죠. 김만배는 그래서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어서 본인이 또 어떤 상대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건순일에게 50억 클럽에 가입을 해주고, 그러니까 돈 50억 주고, 또 하나는 그 무렵에 이재명 쪽에서 대통령이 되면은 건순일은 대법관이었는데 대법원장 자리를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런 이야기를 그때 이 전주의 의원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전주의 의원도 판사 출신이죠. 법조계 사정을 압니다. 그때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건순일 덕분에 무죄를 받고 나서 이거 판사사에서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죠. 이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건순일에게 대법관을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건순일이 이 재판을 뒤집었다. 그런데 지금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대법원장 자리뿐이 아니고 50억 원, 김만배가 50억 원을 주기로 했다. 그러니 건순일 입장에서는 대법원장 자리 받고 50억 원 자리 받고 50억 원 받고 이렇게 해서 이재명을 기사회생 시켰다. 이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재명과 김만배는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결고리 확인이 중요한 또 가장 큰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김만배발 대선 공작 의혹. 자, 이 대선 공작, 이것을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김만배가 신앙님과 짜고 거기 인터뷰를 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그 인터뷰를 하고, 그것을 좌파 매체들이 D-3일, D-2주 전에 막 보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은 그것을 또 뉴스타파가 보도한 것을 적극적으로 퍼나르려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대선 D-1 하루 전날은 그 문자 메시지로 무려 475만 명에게 이 문자를 보내고, 자,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인데 지금 핵심 중에 쟁점 중에 하나는 이재명이 그게 가짜뉴스인지, 본인들은 어떻게 가짜뉴스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하는데, 이재명이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는 정황들은 차고 넘치죠. 그것은 제가 이제 몇 차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재명이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문제죠. 대장동, 건순일, 대선 공작, 여기서 김만배와 이재명의 연결고리 확인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일단 정황상 보면은 이 두 사람이 긴밀히 연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구조다. 이것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정황만 일단 보면은 유동규 씨가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2010년에 성남시장 선거 앞두고, 이재명이 그때 첫 시장이 됐는데 성남시장 선거 앞두고 유동규가 그러니까 정진상이 유동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먹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2010년에 초선 성남시장이 되기도 전에. 자, 그런데 정영학 녹취록이나 아니면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데 따르면은 그로부터 4년 후에 2014년에 여기서는 유동규, 정진상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2014년에 유동규, 정진상뿐이 아니고 김용, 그리고 김만배까지 일종의 도원 결의를 했다.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로.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은 이 이재명이 재선된 그 시점에 2014년에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만배가 인터뷰를 한 그 시점이죠. 그 시점에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은 네 분이 모여서 의형제를 맺었다. 네 분 누구냐? 김만배, 정진상, 김용, 유동규. 그러면은 정진상은 바로 김용도 그렇고 이재명의 수족 같은 인물인데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 그리고 그때부터 이 대장동 사업을 벌여서 거기서 뭐 돈을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오갔다는 건데 그걸 이재명이 김만배나 나는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정황상 서로 긴밀히 해서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서로 모를 리가 없는 자, 이런 사이가 이재명과 김만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재명 수사 시즌2 정치 관련 범죄 혐의들, 특히 대권 농단, 그리고 대법원 농락, 대권 그 선거 이 농단,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면은, 지금까지 이재명이 받았던 부정, 그리고 비리 혐의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재명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다면은 부정부패 문제도 그렇지만은 이런 선거를 완전히 농단을 하고 대선 때 공작을 하고 그러니까 유권자의 주권을 침탈한 것이죠. 이것은 아주 다시는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대법원을 농락한 이런 것들은 부정부패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거 혐의들이 막 드러나면은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그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이재명 시즌2 수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은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부장이고 그리고 이재명으로 가는 길목에는 김만배가 있다. 김만배는 지금까지 계속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도 하지만은 428억, 그 천하동인 1호, 천하동인 1호에 들어있는 그 돈을, 자기가 갖기 위해서 그 돈이, 그러니까 이재명의 저수지에 묻힌 돈이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죠. 그렇지만 본인에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 428억 원을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이재명 돈이 아니고 내 돈이다. 그것도 이재명도 지금은 본인이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김만배가 그 부분은 본인이 끝까지 버티면은 자기 돈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일단은. 그래서, 이재명 편에서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지만, 이런 그 강백신 수사팀에 의해서 중간에 연결고리들, 권순일 재판거래, 주변의 어떤 정황이나 증거들, 이런 것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압수수색이 또 들어갈 거고, 김만배발 대선 공작, 이런 것들도 수사에 의해서 다 밝혀지면은, 그 김만배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새로운 차원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